민주당이 워크숍 해가지고 나온 결론 퇴행의 시대를 끝낼 것이다. 근데 지금 이번에 워크숍 하는 분위기를 아까 강덕군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윤석열이 지금 핵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민주당 뭉치자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해요. 거기서 내부 정진하고 있으면 미친놈들이지. 근데 그렇게 뭉치자는 분위기가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중파에서는 뭐 누가 무슨 소리 했냐면 이런 거를 이제 크게 내보내긴 하는데 역시나 저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를 좌지하지 않았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안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중에 이 워크숍에 참석 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놀랐습니다. 원래는 다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100% 출석해야죠. 네.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불가피한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거나. 아니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니 자기 지역구 행사. 아니 그 공식적으로 못 간다고 하신 분들은 따로 2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2명 말고 안 간 사람이 자기 페북에다가 나는 오늘 워크숍을 못 갔는데 지역구 행사를 갔다. 그것도 무슨 아파트 입주자 회의 뭐 이런 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정확히 잘못 읽으신 거예요. 뭔데요? 꼴 보기 싫으니까 잘못 읽힌 거지. 꼴보기 뭐냐면 나는 워크숍 때문에 이 행사를 못 갔지만 우리 지역구에서는 핵오염수 방류 반대 행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이 사람은 당연히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아 그랬나? 큰일 날 뻔했네. 아무도 안 했어. 누구라고 말 안 했어. 저기 편집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이거 편집하지 마. 재밌잖아. 얼마나 꼴 보기 싫으면 그렇게 보일 거야. 갔구나.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거 공감하는 게 네. 나도 처음에 그렇게 읽었거든. 이상하다 해갖고 봤더니 갔어. 나는 워크숍 가느라고 지역 행사 못 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였더라고요. 참. 똑바로 썼어야지. 하여튼 꼴보기 싫어. 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분위기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대체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워크숍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 기자 쪽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 동의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부 정지를 하면은 나가겠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진짜 내보냅시다. 지금 민주당 국회에서 몇 석 더 빠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거기다가 여기서 만약에 그 31명이 명확한 타겟이 드러났잖아요. 만약에 진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31명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당원들한테는 31명의 명단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뭐 중요합니까?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두 가지 이제 일종의 결과물이랄까 결의문이랄까 선언문을 내요. 일단 워크숍을 마친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 결의문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비상행동.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동시에 불안해하는 어업과 관련 산업 등 모든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 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비상한 각오로 모든 상임위 활동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은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은 외교 채널을 바탕으로 정당 외교와 의원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갖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원총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총회이기도 하죠. 워크숍에서 결국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기필코 막아낸다.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간다를 결의한 거예요. 이건 핵전쟁이 일어난 거잖아 사실. 내부 총질하기 좀 힘든 분위기도 있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당원들한테 등 돌리고 싶지 않다.
이 두 가지 흐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약속도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다. 네. 자, 아니 잠깐만요. 너무 읽어서 제가 이 봤자면 1번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 지키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흉악범죄, 여성 혐오범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겠다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의 책임을 묻겠다. 권력 사유와 권력형 게이트 진상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최수근 상병 사건, 외압 사건, 김건희 여사, 무슨 여사야,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사태, 방송장악, 오송 지하철 참사도 밝혀내겠다, 진상규명하겠다 이런 거고요. 다음에 민생 경제복 패키지법, 다음에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다 아는 혁신성장이라든지 하는 민생 등의 대한민국 발전에 관련된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결의를 했는데, 여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여기 단일 대우로 지금 모여들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목포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목포가 아니라 무안이다, 무안. 목포랑 무안은 좀 다르죠. 무안에가 지금 도청이 있거든요. 아, 전남도청이요? 그러니까 전남도청이 금남로에 있다가 무안으로 옮겨갔고, 거기 무안 비행장 생겼고, 그 근처에 목포가 있는 거죠. 광주 출신 아니죠. 저기 경상남도 출신인가요? 네. 모르시는구나. 자, 다음에 그리고 돌아와서 목포에서 규탄 집회를 한번 했고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 연설은 지금 채널에 올려놨고요. 연설 대박입니다. 그리고 지금 31일하고 1일 날 또 1박 2일로 롯데월드에서 비상시국 의원총회를 해요. 아, 1박 2일. 네, 1박 2일로. 그냥 돌아가서 어디 무슨 짱 박히지 좀 말고 좀 다 같이 고생하는 모습 좀 보이자고. 그러니까요. 당원들 가갖고 출석 체크해야 돼 아주. 그러니까 이 화면에 딱 잡히면 누구 왔는지 계속 보게 되거든요. 저번에 욕 먹었잖아. 그때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갖고. 네, 처리할 때. 뺀질이들. 그걸 못 참아? 지금 이게 이제 이 사진은 국회의원 워크숍 한 사진이고,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하는 장면이고, 다음에 여기는 이제 최고위원들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최고위원들만. 뭐 여러분 누구 욕하지 마세요. 뭐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 돕겠다고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다 좋아합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 말이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염수 투기 문제만큼은 그냥 안 넘어가고 끝까지 막겠다는 것이 되면, 민주당이 이제 제대로 국민과 결합을 하면 이번 주말 집회는 저번 집회보다 2배는 더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금 흐름상. 그러니까 이게 오염수 투기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정치적 어떤 에너지를 모으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폭력적으로 지금 드러나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뭐 캐나다, 호주, 뭐 유럽에서도 굉장히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어떤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상식에 정말 너무 정반대로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진은 최고위원회의 사진입니다. 오늘. 여기도 괜찮았고요, 내용이. 그 다음에 요거는 목포역 앞에서 있었던 규탄대회 사진입니다. 사람 어마어마하게 왔어. 목포에 저기. 그렇죠. 목포인데다가 오늘 10층업 광장이 아니에요. 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평일 진짜. 오후 2시에 시작한 거. 이재명 대표의 연설 장면입니다. 아, 오랜만에 보는 연설 약 17분 연설했는데요. 네. 지금 새날 채널에 올라온 거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연설 진짜 좋아요. 소름 돋더라고. 네. 그게 딱 보니까 장수도 목포여서 그런지 마치 내 느낌은 김대중의 환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놀라운 거는요. 그 17분 동안 전혀 원고 안 보고 프롬프트도 없는데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오죽하면은 시간 다 됐다고 중간에 계속 올라와서 끊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17분 동안 혼자 연설하더라니까. 막힘없이. 누구한테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 대선 토론할 때 빨리 돌려가지고 짤로 만든 거 있잖아요. 윤석열만 이러고 있어요. 윤석열만 보고 있으면 막 내 목이 아파. 원고 보느라. 자동차에 막 돌아가는 그 장난감처럼 못난이 인형. 토론 2시간 동안 다른 후보들은 그냥 거의 없거든 움직임이. 윤석열만 이러고 있어.
이재명은 프롬프트 없이 혼자 연설하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움직이면 부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데 신기하죠. 튼튼한가 봐요. 참. 자, 여러분.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을 안겨줬지만 다수 의석을 안겨줬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 오늘 연설에서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워크숍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압도적 의석 줬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 여기는 본인이 당대표로서 좀 뭐랄까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면 압도적 다수석 안겨줬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첫 번째 원흉은 이낙연입니다. 알고 보면. 그리고 정권을 뺏겨버렸으니까. 네. 180석이 있더라도 정권 뺏긴 뒤에는 사실상 거의 무기력했잖아요. 200석이란 모를까. 왜냐 거부권 행사해버린 법 통과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이슈를 이슈로 덮고 막 계속 던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쉬운 부분 많은 거 아쉬움 드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에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관망하던 관계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단일 대우로 약간 가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자신감도 생겼고 그래서 상당히 세게 지를 모양이더라. 그러면 이제 밥도 좀 많이 먹고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아까 그 이야기 나왔지만 체포 동의안 구속영장 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차피 정치 조작 수사잖아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부결시키면 돼요. 네. 역풍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수사인데 백현동 쌍방울에 무슨 증거가 있냐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걸 가결시키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의원들이 31명이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언론만 시끄럽게 떠들겠죠. 예. 자,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힘내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도 같이 힘내주시고 주말 집회는 꼭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의 원리가 있어요. 매주 배씩 불어나는 거, 2배씩.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자리에 10만 명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는 10만 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잠실 주경기장의 2배 숫자예요. 끝이 안 보입니다. 그거 100만이라고 뻥쳐도 되는 숫자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20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40만 나오는 겁니다. 그 후로 장담 못해요. 꼭 나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정치권은 결국 탄핵을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캐로치님 누구에게는 볼 수 없는 정말 감동적인 이재명 대표님의 연설 희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저 존율이 느껴지더라니까. 진짜. 그 분노의 질주님 마차님 엄마가 슈퍼챗 안 쏘면 죽여버린대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돈은 질주님이 쏘고 감사는 엄마가 받고. 여기까지.